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한테는 스승이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가치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두 번째는 필립 피셔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립 피셔라는 사람하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좀 분야가 틀려요. 분야가 틀린데 오늘은 필립 피셔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도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놓은 얘기들도 보면 뭐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비슷한데, 소위 투자 대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라든지 생각이 있죠. 필립 피셔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A라는 주식하고 B라는 주식하고 두 개가 있다고 치면 거의 뭐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될까? 그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 3분 5분에 줄여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 되게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날 때 뭐 이런 책을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주식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 하나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서 진짜 몇 배, 몇십 배 올라서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있더라.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증권 분석이라든지 그런 보고서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올랐을까? 그러니까 왜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생각도 왜 그렇게 올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는 건데, 사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는 답을 못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제 자신만의 답을 내놨는데 조금 일리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런 유형의 생각에 좀 집중해서 매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필립 피셔라는 이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자산 가치 이런 쪽은 거의 무시하고,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BPS라고 그러죠. BPS, 주당 순자산, 아니면은 PBR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에서는 청산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회사가 실제로 청산 절차를 밟는 거면 청산 가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청산할 거 아니면은 이거는 주가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청산할 것 같지도 않은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청산 가치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실제 주식 투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60년대 뭐 이럴 때 얘기를 한 거 중에, 주식 시장이 좀 더 발전하면은 PBR, BPS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주식 시장이 좀 그렇게 변했어요. 실제로 지금의 주식 시장은 예전하고 비교하면 이런 자산 가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좀 안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필립 피셔하고는 저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산 가치에만 집중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 투자할 때 그래도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뭐 그런 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또 특이한 거는 배당 같은 것도 크게 의미 없다. 배당도 의미 없고 배당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왜냐면 어차피 배당 받아봤자 배당금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소득세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아봐야 다시 투자를 할 건데 세금 떼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배당을 주지 말고 차라리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버려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만 해도 성향이 좀 어떠냐면,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정보는, 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은 한번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몇백 프로 이상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배당 같은 거 주지 말고 배당 줄 돈으로 회사가 더 다른 데 투자해서 빨리 더 확장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려라. 그게 진짜 주주를 위한 거다.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고배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배당이 매년 올라가는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투자 대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장주,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 전문가인데 성장주는 일반적인 가치 투자하고는 조금 성향이 틀려요. 투자하는 방식들이. 사실 성장주라는 게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좀 멋진 일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투자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데다가 종목 선정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한번 성공하면은 진짜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성장주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배당이 굉장히 적거나 배당이 아예 없거나 뭐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의 전형적인 가치 투자하고는 많이 틀려요. 결이 틀린데 생각하는 거나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사실 투자할 때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한테 잘 맞는 거, 자기랑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재미없는 좀 지루한 전통적인 가치 투자 그런 방식에 대부분의 투자금을 넣어놓고 굉장히 일부만 성장성이 좀 높다 하는 분야에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일부러 계좌를 쪼개놨어요. 어떤 목적별로 요런 계좌 저런 계좌를 쪼개놓고 성장주는 성장주에 해당하는 그런 계좌만 이용을 합니다.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계좌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좀 정석, FM에 가까운 그런 쪽의 분야에 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유형의 어떤 투자가 좀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은 계좌가 좀 많아진 게 문제긴 한데 뭐 어찌되든 성향이 약간 틀린 투자를 할 때는 계좌를 조금 나눠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찌되든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투자의 핵심은 좀 그런 거예요. 매출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한다 아니면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회사의 순이익이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면 주가도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말고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거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굉장히 길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길게 적혀 있고 설명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한 2, 3분에 걸쳐서 굉장히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결론은 위대한 기업에 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 회사가 뭐 매출이 대충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이 비용이라서 마진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진이 굉장히 작은 그런 조그만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겨우겨우 간신히 버텨나가는 거죠. 이게 한 번이라도 매출이 꺾이던지 뭐 하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위태위태한 이런 조그만한 회사가 있다고 쳤을 때 사람들은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적자는 아닌데 이 회사의 주식은 인기가 없어져서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소외주가 되더라는 거죠. 인기가 없고 시들시들해지니까 주가는 많이 내려가고 나중에는 PER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낮은 소외 종목이 되더라. 그런 경우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 회사를 낮은 가격에 이제 인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이제 운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이 회사를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시켰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 회사가 업계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회사인데 누군가 인수를 해서 회사를 많이 성장을 시키고 키워버렸죠. 마진도 좋은 산업에 좀 진입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회사 대표가 그동안 직원들한테 고맙다면서 이제 뭐 포상을 해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급여도 많이 올려주고 뭐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 회사가 인기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급여도 좋은 수준으로 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업계에서 인지도도 있는데 회사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이 직원들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능력 있는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에 또 중역이 되고 임원이 되고 경영진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경영진이 되었을 때 이때랑은 회사가 이미 가치가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조그마한 회사일 때는 PER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저 PER인데 인기가 별로 없고
있고, 지금 상황이 변하고 보니까 이때는 PER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PER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장주의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진이다라는 거는 PER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회사일 때 PER이 4였다고 치면 이때는 PER이 25 뭐 이런데도 인기가 좋더라. 그러면 이 회사가 조그말 때 만약에 순이익이 10억이었는데 회사가 커지고 순이익이 20억 정도 됐다고 해도 실제로는 순이익이 한 2배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 거지만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는 PER 4짜리랑 PER 25짜리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PER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가 저 PER에 머무르는 회사에서 PER이 높은 수준으로 바뀌어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조건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경영진이 필요한데 그 경영진이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의 PER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훌륭한 경영진 뭐 이런 거를 찾을 때 인품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어떤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은 회사의 PER을 아예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개념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를 봤을 때 지금 PER이 이 정도인데 이 회사는 나중에 PER이 이런 수준까지 가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를 예상을 한다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순이익이 만약에 한 2배 늘어나는 회사가 있다고 쳐도 PER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 책에서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고 자기가 아예 소설을 하나 썼어요. 가상의 회사를 하나 등장시킨 다음에 이 회사가 몇 년 지나고 어떻게 되고 이걸 몇 장에 걸쳐서 썼어요. 한참 거쳐 써서 나중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굉장히 긴 얘기를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짧게 이 사람 거의 책 한 권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향후에 PER이 변화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장주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